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돈TV 영상에서는요. 인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 영상이 계속해서 꾸준히 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인도 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인도에서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지금 시점에서도 인도 투자는 해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인덱스 관련한 ETF 말고도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도 꼭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분은 바로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도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인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언급만 해도 주가가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을 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도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미래의 경영진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이 나라는 탐험되지 않거나 주목받지 않은 투자의 영역을 찾을 수 있다. 미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도의 당사자들이 특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래를 가능하게 할 과연 사업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아하는 해자가 있는 그러한 산업인지, 경쟁력이 있는 가치를 창출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래 경영진에게 그 키를 넘기게 된 거죠.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마저도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데요. 인도의 주식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JP모건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주요 인물들이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사모펀드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자산 관리자들은 인도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전에 인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으나 지난해에 약 2,228억 원의 블록 거래를 통해서 철수한 바가 있는데요. 인도에서의 미래 투자에 대해서 버핏은 버크셔의 더 활기찬 경영진이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공을 넘겼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 빌딩 앞에 있는 황소상입니다. 이거는 뉴욕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도 이런 황소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증시를 보면은요, 탄탄한 수익률 덕분에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워낙 좋긴 하지만 인도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신흥국 증시는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최근 이탈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인도만큼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인도 증시의 최근 움직임을 보냐면요. 인도의 센섹스 3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와, 대단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좀 상단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말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증시는 지난해부터 급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기준으로 인도 증시의 벤치마크인 BSE 센섹스 지수와 또 니프티 50 지수는 각각 센섹스가 23% 그리고 니프티 50 지수가 26%씩 각각 올랐습니다. 이 앞서 보여드렸던 센섹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9일 기준으로 7,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지난 5년간의 약 90%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선 위에서 계속해서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증시의 꾸준한 우상향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유들을 꼽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지금 중국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정부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7.6%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난 4분기 기준 실질 GDP 증가율을 시장 전망치인 6.6%보다 높은 무려 8.36%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5%대를 바라보는 중국을 제치고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라는 겁니다. 6월에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인 인도 총선과 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 여부가 계속해서 현재 증시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예상은 모디의 3연임이 유력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고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이 그 상승 동력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연임이 된다면 오히려 더 시장에는 좋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디의 재집권이 가져올 정치적인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디 총리가 나이가 꽤 많으세요. 70대를 넘어서 그런 나이인데 지금 계속해서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이어지지 않을까. 3연임, 발음도 어렵네요. 3연임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인도에서의 이 총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행사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최대 그리고 최장기 투표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을 하길래 최장기라고 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행사로 꼽히는 인도 총선이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죠. 9억 6,900만 명이 이르는 유권자와 참여정당 2,700개 이상, 후보자는 정당 수의 3배, 선거 역시 44일에 걸쳐 치러집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최장기 선거라고 할 수 있죠. 투표 기간이 44일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10억 명에 달하는 점과 또 규정에 따라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선의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모디의 3연임 가능성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년간을 집권 중인 모디 총리는 여전히 인도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는 2030년까지 매년 7%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경제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흥에 힘입어서 자동차 등 현지 업체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도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증시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브랜드도 그렇고 또 미국 브랜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들이 인도에서 판매량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또 인도 같은 경우는 IT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업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경쟁력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대체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인도, 역시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탄 영상에서도 이 반사이익 얘기하면서 모든 큰 기업들이 다 인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죠. 테슬라도 가죠. 애플도 가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가죠. 이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인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인도가 그만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의 주식시장의 규모 역시나 이에 못지않게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상장기업 기준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전체 규모가 4조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6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순위를 보면은 크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1등, 이어서 2등이 중국 본토, 3등이 일본, 4등이 홍콩이고요. 이어서 세계 5위가 바로 인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이대로 계속해서 더 우상향을 한다면 홍콩을 역전해서 4위 자리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전망이고요. 업계에서는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사실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인도 증시는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의 성장 모멘텀과 또 증시의 매력도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역시나 2024년 올해도 예상 연간 성장률은 6%대에서 7% 사이로 양호한 그 펀더멘털을 기반한 매력도가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의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 배분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도 인도 증시의 매력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이게 봤더니 미국과 일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의 S&P 500과 일본의 니케이 225의 80년과 50년의 각각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니까 청년층, 그러니까 20살에서 39살 대비 중장년층의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축과 주식 투자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주식 밸류에이션을 높이는데 자산 축적의 주력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저축률 상승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든든한 이런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른 지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국, 일본, 유럽에서는 현재 향후 중장년층의 비율 감소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되는 반면 미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분석 대상인 다른 주요국을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유망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은퇴 이후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 또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장래 인구 구조 변화만 고려한다면 다른 빼고 딱 이렇게 인구 구조만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인도 시장의 비중 확대를 제한한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는 인덱스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관련한 기업들의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인도는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여가면서 제조업 등을 키우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국가, 그리고 국내에서 직접 투자는 사실 제약이 큰 데다가 중소형주 노리는 데 따른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도 투자할 때는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주도주에 투자를 해서 인도 성장 수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불안한데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나 주도 산업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ETF 두 가지는요. 인도의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인데요. 첫 번째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이라는 ETF입니다. 이 펀드의 최근 3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8%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23년 12월 22일에 상장해서 그간의 성과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벤치마크의 최근 6개월과 1년 수익률은 각각 26%대 3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인도의 핵심 산업을 주도하는 5대 대표그룹의 계열사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데요. 5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타다그룹, 릴라이언스, 인포시스, HDFC 은행, 바자즈라는 그런 5가지 대표 그룹의 계열사에 투자를 합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 IT부터 에너지, 금융, 경기 소비재까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요. 펀드 설정 이후에 수익률을 견인하는 2개 종목은 현재 타다 모터스와 바자즈 오토라고 합니다. 다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이죠. 앞서서도 내수 관련해서는 자동차 쪽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역시나 자동차 쪽의 기업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4월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각각 35%, 40%의 성과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은 9.4% 상승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ETF는 어떤 투자자에
투자자에게 적합한가? ETF가 인공지능 테마 이외에 우리가 AI 테마에 집중됐는데 이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중에서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의점도 꼭 보셔야겠죠.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만큼 환율 등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현지 통화인 루피와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통상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루피 원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해지에 드는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도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인도 타다그룹 ETF인데요. 앞서서는 5대 그룹에 투자하는 거지만 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타다그룹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타다그룹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4월 8일에 상장된 ETF인데요. 인도의 최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다그룹 내에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ETF입니다. 섹터를 보면은 IT, 철강, 도소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타다그룹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다그룹이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경기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타다그룹 같은 경우는 인도 최대 기업 집단이고 1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인도 3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소비재 IT 인프라 산업을 선도해서 시가총액이나 매출, 브랜드 가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타다그룹이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150년 전통의 인도 최대 기업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100여 개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타다그룹은 초대형 그룹사 중에서도 인도의 3대 성장 동력인 이런 관련된 산업을 선도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라면 인도 관련해서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 중에 하나인 타타 컨설턴시,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소유하고 있는 타타 모터스, 그리고 인도의 대표적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인 타이탄 컴퍼니, 인도 최대이자 세계 10대 철강 기업인 타타 스틸, 그리고 인도에서 자라나 마시모두띠 같은 SPA 브랜드를 운영하는 트렌트 및 인도 최대 규모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는 타타 파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대 고성장 산업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라는 점을 보면은 투자할만 하군. 그리고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는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가?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 ETF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덱스 투자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길 바라는 그런 투자자에게 적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이 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도의 니프티 50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품이 추종하는 타타그룹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소비재 섹터 비중은 55%, 그리고 차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IT와 인프라를 각각 26%, 19%로 가져가고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당 10,000원으로 시작이 당연히 되고 ETF는 대부분 다 10,000원이죠. 총 보수는 0.45%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도 투자 관련해서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신흥국 관련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의견들도 아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의견들을 잘 모아서 3탄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